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 가족이나 친구를 돕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늘은 City of Hope에서 나온 Diabetes Survival Guide라는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당뇨병 관리의 첫걸음, 그러니까 정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이드가요, 당뇨병이 뭔지 그 기본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혈당 관리 도구 사용법이라든지 또 합병증 예방,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정말로 초기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정보들을 가지고 당신께서 당뇨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른바 그 생존 기술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당뇨병,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게 우리 몸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그러니까 흔히 혈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정말 필수적인 호르몬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 가이드 보니까 식전 혈당은 한 80에서 130mg/dl 정도를 일반적인 목표로 제시하던데요. 근데 이건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당신만의 목표치를 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또 시야가 좀 흐릿해지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준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요. 이게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꼭 의사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 가이드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다루나요? 네, 1형도 있고 2형, 임신성 당뇨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흔한 2형 당뇨병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행히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식단 조절 잘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필요하다면 약물이나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그냥 혈당 수치 조절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그 눈이나 신장, 신경, 심장 같은 곳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장기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관리는 현재의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정기검진 항목들이 딱 있군요. 혈당 말고도 혈압, 이건 140, 90 미만이 목표라고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특히 당화혈색소, A1C라고 하죠. 이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 A1C라는 게 지난 한 두세 달간의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혈당 관리의 장기 성적표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7% 미만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A1C 수치를 단 1%만 낮춰도요, 장기 합병증 위험을 아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발검진, 눈검진도 정기적으로 꼭 받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관리 도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가장 기본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일단 내 혈당 수치를 아는 것, 이게 모든 관리의 시작이거든요.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상태나 치료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2형은 최소 하루 1번, 1형은 최소 하루 4번 정도 권장되는데요. 중요한 건 식전이든 식후든 주무시기 전이든 다양한 시간대에 측정하고 그걸 꼭 기록해서 당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패턴 파악이요? 그리고 혈당이 너무 높거나 혹은 너무 낮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한 200mg/dl 이상으로 높은 상태, 이걸 고혈당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갈증이 나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물을 좀 충분히 드시고 필요하면 의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대로 70mg/dl 미만으로 떨어지는 저혈당은
이건 좀 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지럽거나 뭐 식은땀이 나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럴 때는 즉시 당분이 있는 음료, 예를 들어 주스 반 컵 정도나 아니면 사탕 서너 개 같은 걸 드시는 15g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후에 혈당을 다시 재보고요. 그래도 낫거나 증상이 좀 심하다 싶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저혈당은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대비를 하셔야 돼요. 생활 습관 개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식사 관리가 참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에서는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있나요? 네, 일단 규칙적인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 관리가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계산법이라고 해서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을 파악해서 식사량이나 혹시 인슐린을 맞으신다면 그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좀 충분히 드시고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나 가공육 같은 건 줄이시는 게 좋죠. 운동은 어떤가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또 얼마나 해야 효과적일까요? 보통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 여기에다가 주 2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 시작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운동 전후 혈당 체크하는 거, 저혈당 대비해서 간식 챙기는 거, 또 발에 맞는 신발 신는 거 같은 안전수칙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안전이 중요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의외로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당뇨병 진단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꼭 기울이셔야 하고요. 만약 우울감이 느껴지신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 식단 조절이나 운동만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의료진과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경구 약물, 그러니까 먹는 약이나 인슐린 주사 같은 약물 치료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는 처방 받으신 대로 정말 정확하게 복용하거나 투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스테로이드처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그 점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오늘 시티 오브 호프의 가이드를 통해서 당뇨병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혈당 모니터링, 건강한 식단과 운동, 또 스트레스 관리, 약물 치료의 중요성까지 당뇨병 관리에 정말 필수적인 첫걸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당신의 건강관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작은 실천, 그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가이드에 보면 기록지나 목표 설정 도구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습관, 혹시 한 가지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식사 후에 딱 10분만 걷는다거나 물 한 잔을 더 마신다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 당신의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긴 건강관리 여정에 어떤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